어렸을 적에 그런 거 보면 상상을 막 하게 되잖아요. 진짜 외계인이 있었던 거 아니야? 불가사의는 우리 같은 중산층이 봤을 때 불가사의인 거지. 다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정말 위대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중정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중정원은 성경책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몇 대 불가사의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공중정원입니다. 흥미로운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를 잡아가고 다니엘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증적으로 하면은 그 시대가 바벨론의 전성기라고 한다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공중정원이라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우르라는 도시를 보시면은 그 당시 인구가 몇만 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큰 도시였고 거기 지구라트도 되게 높은 게 있었고 거기 옆에 이제 공중정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재생한 동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뭐 지금은 어떤 물질적인 증거나 이런 거는 있지는 않은데 사료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흥미로운 러브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중정원을 만든 거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메디아의 공주인 아미타르라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 정략 결혼이겠죠. 결혼은 사실은 근대에 들어서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그거를 뭐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설들도 나오고 막 이러고 드라마도 맨날 보면 사랑으로 결혼하고 짝을 찾고 이런 걸로 나오지만은 사실 과거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정략 결혼이었어요. 다 귀족들만 하거나 왕족이 하는 것들이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죠.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미신과 안 좋은 종교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토 확장을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토속 신앙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가 매일 밤 그 사람이랑 잘 수 없으니까 왕궁 안에 사당을 만들게 허락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온갖 그냥 것들이 다 섞여나게 되는, 좋게 말하면 컬처럴 퓨전이 일어나는, 그 문화 융합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종교가 섞여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도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제 메디아 국가의 공주랑 이제 정략 결혼을 하죠. 실제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북부 산간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나무가 많은 거예요. 이쪽 이 중동 지역은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건축을 지을 때에도 벽돌을 구워서 담을 만들어 가지고 벽을 세우는 그런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많고 계곡 있고 하는 데서 자라났던 아미티스 공주가 바그다드 근처에 척박한 비도 잘 안 내리는 곳에 오면은 너무 풍토가 다르니까 이제 향수병 걸리겠죠.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야, 내가 그래도 권력자인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주겠다. 산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지구라트가 신의 산과 뭐 피라미드와 다 어쨌든 산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건축 구조로는 그냥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려면 밑에가 더 넓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10층짜리 건물 지으려면은 이게 점점 줄여가지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테라스들이 생겨날 거고, 그 테라스들이 이제 정원이 돼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산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그 각 층마다 온갖 식물들로 다 꾸며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건축물은 그 권력자가 자기의 힘을 정량화된 눈에 보이는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쓸데없는데 돈을 쓸 때 제일 과시가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꼭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 때 쓰는 거는 전혀 과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공중정원도 사실은 일반 평민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엄청나게 물을 뿌려가면서 꽃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마치 두바이에 자기네들 돈 많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도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두바이 같은 날씨에 유리로 된 건물이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에어컨을 엄청나게 틀어대니까 가능한 거죠. 그만큼 돈 자랑을 하는 거죠, 사실 거기가. 마찬가지로 이 공중정원도 전혀 꽃이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풍토를 기후를 바꾸는 일종의 테라포밍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무와 식물들을 메디아 국가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무에서 캐가지고 꽃을 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 있는 곳인데 중간에 걸어올 때 그 광야와 사막지대를 가로질러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을 갖고 오면서.
그러면은 진짜 인부들도 먹기 힘든 물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물은 모든 물질 중에서 상당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 지은 것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꽃나무와 이런 거와 새와 이런 걸 잡아가지고 죽지 않고 끌고 온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내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그 나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쓴 물 때문에 목말라서 죽은 인부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중 정원이니까 물을 위에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이야 펌프가 있으니까, 그게 없던 시절에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물을 갖고 왔느냐,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식으로 돼가지고 스크루를 돌리면은 물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물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당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 그게 아미티스 공주의 한 번의 미소를 위해서, 어머 여보 고마워요, 딱 이제 그 한마디 이제 딱 듣는. 뭐 사실 요즘에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이아몬드 반지지만은 딱 주면은 여보 고마워요, 혹은 뭐 요즘에는 부인이 남편한테 해줄 수도 있겠죠. 여보 차 고마워,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 건물들이 대부분 다 진흙벽돌로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뭔가 풍파에 되게 금방 없어졌을 것 같아요. 돌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같은 거는 단단한 그 내부 구조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지어진 많은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다 진흙벽돌이기 때문에 돌보다는 훨씬 약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모래 폭풍과 이런 거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옆에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일단 때려 부쉈겠죠. 근데 화강석은 부수기 되게 어렵지만 진흙벽돌이야 뭐 손쉽게 부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거기 있던 벽돌 같은 것들은 띄어서 가져가기가 편안하잖아요. 어느 제국이 망하면은 그 망한 제국의 폐허들을 그 다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건축 자재로 써요. 고대 로마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게 다 소로마 제국 망하면서 폐허가 됐거든요. 인구 100만 명에서 10,000명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르네상스 때 로마에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건축 자재를 그 로마 폐허에서 띄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재활용돼 가지고 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 뒤, 뭐 1년 뒤,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되게 흥미로워요. 만약에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인간이 다 사라졌어. 그럼 어떤 일이 맨 먼저 일어나냐면은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지하철에 물이 잠긴대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걸 펌핑을 해서 빼내고 있거든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로 청계천으로 팔아가지고 청계천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가 스탑이 딱 되는 순간 그게 펌프가 스탑되면서 거기가 물에 먼저 차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댐이 무너지는데, 댐이 무너지는 것도 되게 웃겨요. 댐에 터빈을 돌리는 물이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철망에 홍합 같은 게 자라는데요. 그 잠수부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야 정기적으로.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압력이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댐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뭐 한 100년, 한 몇십 년만 지나도 뭐 이런 담장이 동굴 이런 게 나서 이런 콘크리트 교각 같은 것도 다 부서지고, 그 가만 냅두면은 그냥 거의 한 100년 지나면 맨하탄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데는 힘들지만은 자연의 손에 그대로 두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는 순식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 안 치우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순식간입니다. 폐허되는 거. 아니 저는 어렸을 적이랑 지금이랑 좀 달라요. 어렸을 적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외계인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상상을 막 하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충분히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저는 요즘에 메타버스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 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막 너도나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이런 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중국 역사를 치면은 춘추전국 시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나라가 있잖아요. 덕치를 해야 되고 군자 같은 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막 썰푸는데, 뭐 옆에 묵자 이런 사람들 뭐 딴 얘기하고 있고 맹자 딴 소리 하고 있고 막. 왜냐하면 그 전에 제대로 된 국가관이라는 게 없고 행정 시스템이 없을 때니까 너도나도 자기가 다 맞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보면은 건축물도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고요. 거대한 건축물이지만 이집트는 무덤을 만들어서 사회를 유지하려는 시스템을 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구로 같은 신전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누구는 뭐 엄청난 뭐 청동 동상 같은 걸 뭐 항구에다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뭐 등대를 높게 세워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처럼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축물들은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자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적인 장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인간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사의는 우리 같은 중산층이 봤을 때 불가사의인 거지 다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정말 위대한 거야. 저희가 오늘 봤던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은 건축이었고, 인도의 샤자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랑하는 죽은 아내를 위해서 22년 동안 타지마할을 지었어요.
22년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들이 자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22년, 한 20년 정도 우리가 대출금 갚느라고 이제 자기 집을 얻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네부카드네자르나 샤자한 같은 절대 권력자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려고 20년 넘게 고생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도 20년 넘게 대출금을 받는 이 우리나라 이 시대의 그 가장들도 사랑만큼은 그 왕들 못지않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공중정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